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평촌에서 분양했던 오피스텔이죠.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이 이제 분양가가 나왔고 청약이 진행이 되었고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청약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분양가는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촌에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 내부에 있고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48층. 그리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실이라는 단위를 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작은 건 별로 없습니다. 작은 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전용 84나 전용 118, 119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양은 이미 했고 입주까지는 한 4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결과도 공개가 되었죠. 네, 약간 미달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미달은 안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경쟁률이 한 11.5대 1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선 아마 실제 계약률을 봐야 알겠지만 좀 미분양이 날 확률이 지금으로서 높아 보인다. 네, 어쨌거나 약간의 무순위 청약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나마 가장 인기가 좋았던 84B 평면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조가 좋죠. 네, 포베이 나와 있지만 물론 완전한 포베이는 아니죠. 여기 막혀 있습니다. 여기 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좀 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라인은 거의 북서향이죠. 네, 북서향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용이 84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좁아 보이죠. 네, 드레스룸도 좀 좁아 보이고 여기 응당이 있어야 할 팬트리 같은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확실히 좀 실공간이 좁다. 아파트 한 24평 정도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가장 많은 타입을 분양했던 118 타입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포베이식으로 뽑긴 했어요. 여기는 확실히 좀 여유가 있죠. 공간에 목조 팬트리가 들어가고 드레스룸도 조금 더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전용 면적 아파트와 비교하면 면적이 많이 작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규제는 피해갔습니다. 비적용이고 계약금도 5%만 내면 돼요. 굉장히 좀 투자자들에겐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가능했고 세대주 아니어도 되고 유주택자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전국 청약이 열려 있죠. 물론 안양에 있기 때문에 안양 거주하는 사람을 20% 정도 먼저 뽑습니다. 그 외에는 일단 하지만 안양 외 거주자들도 당첨의 그런 가능성은 있다. 재당첨 제한 당연히 없고요. 중도금 대출도 60%까지 가능합니다. 네, 전매 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는 없는 그런 곳이고 확실히 어때요 여러분들? 네, 아파트와 비교하면 규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이 오피스텔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남쪽에 있습니다. 흔히 평촌을 평남 평북이라고 분류하는데 4호선 남쪽에 있는 그런 평촌 신도시 남쪽 조금 더 높은 평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구역이고요. 인덕원선, 동탄 인덕원선 현재 공사 중이죠. 여동수산물 도매시장역 아주 가깝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고요. 인덕원까지 바로 다음 역이 인덕원이죠. 여기 농산물 시장에서 한정원장만 가면 인덕원 갈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큽니다. 초중학교도 가까워요. 초등학교 되게 많아요. 안양남초, 귀인초, 임백초 많은데 아직 학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 학교 다 멀진 않다. 그리고 셋 다 서로 되는 학교다. 중학교도 여기 안양에서 유명한 학교죠. 귀인중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학원가, 네, 평촌의 최고 강점인 학군, 학원가, 뭐 명문중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다. 네, 평촌의 장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롯데마트, 여기 네, 농산물 도매시장, 여기 평촌 먹거리촌 이런 좀 상업시설들이 좀 잘 갖춰진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저층에는 뭐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체 시설도 있곤 해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범계역이나 평촌역, 범계 로데오거리, 평촌 롯데백화점 이런 곳들과는 조금 거리는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지는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중요한 건 분양가죠. 좋아요. 입지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얼마냐? 자, 전용 84 10억 1천만 원 좀 넘게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건 84지만 아파트 24평 전용 5구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신축 24평이 한 10억 정도, 한 34평이 한 14억 정도에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좀 세죠. 다주택자 중과가 아니라면 그거보다 높은 4.6%의 취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실제 체감 분양가를 높이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옵션은 대충 가전은 빼고 할 거 한다고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취득세 4.6%, 4,800, 중도금 이자, 공사 기간이 길어요. 4년이기 때문에 이자가 좀 많이 붙습니다. 요즘 그래도 금리가 많이 내려간 편이라 좀 부담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합치면 한 11억 원 정도는 내야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변 아파트는 얼마쯤 하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물론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는 없습니다. 전부 다 구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진 않아요. 자, 먼저 귀인중 학군으로 유명한 현대홈타운. 네, 24평. 보시면 여기는 전용이 5, 6인데 좀 작게 나왔네요. 네, 9억 6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평촌 롯데캐슬 리시엘 그 전용 84 아파트 24평 평면보다 일단 낮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꿈마을 한신 아파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35평이 전용 면적이 96이나 되네요. 굉장히 넓어요. 14억 8천. 자, 이거를 네, 비교를 위해 전용 84로 좀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3억. 평촌 롯데캐슬의 전용 119 아파트 한 34평쯤 되는 그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꿈마을 한신이 쌉니다. 네, 한 1억 3천 정도 싸게 나왔어요. 그럼 이래서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싼 게 맞냐? 아무리 아파트가 구축이어도 신축 오피보다 싸냐? 아니면 아파트가 더 비싸야 되냐? 이런 거 한번 지금부터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평촌이니까 평촌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힐스테이트 평촌역 더 퍼스트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공작 부영 아파트가 있죠. 네, 연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25년 이상 나요. 자, 이 두 곳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6억 초중반. 자, 아파트 공작 부영 직거래 빼고 보면 6억 초중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죠. 동일 입지 구축 아파트 비교적 신축 오피스텔. 네,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면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훨씬 구축인데도 비슷한 가격이니까요.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촌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아크로 타워. 네, 2007년,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네, 1080실 규모가 꽤 있죠. 자, 그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목련 우성 3단지.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식은 여기도 거의 한 15년쯤 차이가 납니다. 자,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크로타워 목련우성 3단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땐 아크로타워의 가격이 목련우성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는 25%가 저렴해요.
자, 그러면 평촌 롯데캐슬 리시엘은 신축이니까 이건 15년 전 오피스텔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이 아크로타워가 신축이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쯤 갔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목련, 오성도 한 4억쯤 하죠. 두 아파트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네, 입주했던 시기에도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근데 문제는 입주했을 당시 2007년 이때 당시에는 목련 오성은 이미 15년차 구축 아파트였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와 신축 오피스텔 가격이 비슷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평촌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를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촌 외 지역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광교입니다. 광교.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 여기가 오피스텔이에요. 여기 광교 더 리브. 여기가 아파트입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 어디가 좀 나아 보이십니까? 이쪽이 한 광교 중앙역이고요. 이쪽에 뭐 백화점도 좀 더 가깝이 있겠죠? 그리고 호수뷰도 가능한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가 제가 봤을 땐 이 광교 더 리브보단 입지가 좀 더 괜찮아 보여요. 그럼 두 곳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디션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입주 시기도 3년 차이지만 거의 비슷하고 세대수도 비슷합니다. 가격을 보시면 아파트가 좀 더 비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크기가 좀 달라요.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전용 8사인데 그런 아파트로 한 사람이면 24평이 돼야 되는데 얘는 30평 아파트죠. 얘를 좀 가격 보정을 해봤습니다. 자, 24평으로 한 사람이면 9억 1천만 원쯤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죠.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입지는 오피스텔 조금 더 좋다고 봤을 때 비슷한 가격이라면 아파트가 실질적인 가격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목동의 사례인데요. 목동은 좀 예외 케이스입니다. 두 오피스텔. 사실 오피스텔은 여기입니다. 여기 뒤에는 아파트예요. 이 두 개가 오피스텔이고 여기 그 바로 옆에 있는 목동 현대 2차 아파트라는 요 두 곳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한 10년 차이가 나요. 규모는 워낙 작은 아파트라 오피스텔이 조금 더 큽니다. 자, 가격을 보시면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좀 비싸죠. 여기 목동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한 10% 정도 더 비쌉니다.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랜드마크, 지역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목동 아파트 워낙 구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거주 목적, 워낙 학군도 좋은 곳이고 해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대수, 아파트 규모 이거 사실 거의 이거 용적률 300%가 넘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불가, 그런 구축, 나홀로 이런 최악의 조건들을 갖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정말 가격이 낮게 평가가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촌 롯데캐슬 리시엘 그래서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오피스텔은 주변 구축 아파트의 가격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피스텔이 비록 신축이라고 해도 주변 아파트는 구축임에도 가격 차이가 안 나거나 구축 아파트가 더 비쌌어요. 자, 가격 상승 폭도 오피스텔은 조금 오르고 아파트는 훨씬 많이 올랐죠. 같은 기간 동안.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의 분양가 봤을 때 주변 평촌에 있는 구축 아파트 대비 비쌌습니다. 오피스텔이 구축 아파트의 가격을 넘기 힘든 게 보통인데 평촌 롯데캐슬 리시엘은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죠. 주변 구축 아파트보다. 이를 통해 확실히 비싸게 나왔구나. 오피스텔이 비싸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분양가죠. 여기 추가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훨씬 더 차이가 커지니까 더 부담이 되게끔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촌 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동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구축 밭에 있는 이런 신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좀 희소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수요층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분명히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신축이고, 그 다음에 평촌이 만약에 정비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멸실이 되고, 그 멸실을 받아줄 만한, 이주할 만한 그런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평촌 롯데캐슬 리시엘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는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평촌이라는 지역이 그래도 좋은 지역이니까요. 계속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진짜 난 여기서 실거주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여기서 월세를 받겠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요.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안정적인 그 월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면 저는 분양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투자를 해보는 것도, 특히 로열층, 로열동, 로열 평형이라면 더 메리트가 커지겠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안전마진은 일단 없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비싼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없기 때문에 좀 전세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전세라는 건 한마디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잖아요. 근데 가격이 높은 그런 물건에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기가 좀 가능은 하겠지만 확률상으로 조금 물음표가 보여지기 때문에 전세는 좀 그렇고, 실수요나 월세 이런 목적이라면 괜찮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촌 롯데캐슬 리시엘 오피스텔과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 차이에 대해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